한국 역사의 미스테리들. 다섯 번째, 거북선. 거북선이 과연 철갑선이었는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대상이다. 거북선이 철갑선이라는 말은 일본 기록에 많다.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수군장이 된 국기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전함은 거북선 이외에도 모두 철로 감싼 전함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외에 많은 일본 기록에서 거북선은 철갑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록에 거북선이 철로 장갑되어 있다는 기록은 없다. 이순신의 장계나 난중일기에도 칼 송곳을 꽂았다고는 되어 있으나 철로 덮었다는 기록은 없으며 조카 이분의 충무공행극에도 나무로 뚜껑을 씌우고 칼을 꽂아 적이 뛰어들 수 없게 했다고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거북선이 철갑선은 아닐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재 각종 모형에 제시된 바와 같이 거북선의 용머리가 길게 위로 솟아올라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용머리에서 대포를 쏘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정조 때 발간된 이충무공전서에 나오는 용머리 크기로는 포를 설치하기에는 좀 작아 보인다. 이순신의 장계나 난중일기에는 용의 입으로 현자포를 지켜 쏜다고 되어 있으며 외장을 사살한 전공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진란 당시 거북선의 용머리는 현재 모형보다 크고 거북선 선수부에 밀착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충무공전서에는 거북머리에서 유황연기를 뿜어 적을 혹밌게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용머리의 기능이 포탑에서 연기 방출용 물뚝으로 바뀐 것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내부에 밀폐된 공간에서 수십 개의 포를 발사하여 발생한 엄청난 양의 연기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여섯 번째, 석굴암. 깊이 14.8m, 높이 9.3m의 석굴 안에 본존불이 모셔져 있다. 이 석불은 1.58m의 좌대 위에 3.26m의 거대한 불상으로 굽타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석굴암의 제작에 사용된 화강암은 무려 3,000여 톤에 이른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세워진 이 석굴이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석굴의 평면은 반지름 12척으로 정확한 원을 이루고 있으며 입구의 너비나 본존 석굴의 높이 역시 반지름이 12척으로 되어 있다. 옛날엔 하루의 길이를 12시간으로 보았는데 이것은 하루의 길이와 일치한다. 그리고 오는 1년 365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석굴암이 뛰어난 것은 천연 동굴이 아닌 인공굴 안에 만들어졌으며 구형, 삼각형, 사각형, 팔각형 등의 기하학적 구성에 의해 완벽한 조화와 통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본존불의 좌대 방향은 방위각 117도라고 하고 본존불은 좌대를 기준으로 동에서 남으로 사도가 틀어져 있다고 한다. 즉, 현재 본존불은 방위각 121도로 되어 있다. 이것은 일제가 수리공사를 할 때 본존불을 들어올리다가 잘못해서 그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는 본존불과 좌대를 만들 때 애시당초 그 방향이 틀렸을 리 없고 본존불을 들어올리다가 뒷부분에 금이 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의 일출 방위각을 보면 동지 때는 119도, 춘분과 추분 때는 약 90도, 하지 때는 약 60도로 나타나는데 석굴암의 본존불에는 사시사철 햇빛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석굴암 아래에는 투암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마시는 감로수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 물은 석굴암 내의 본존불상 바로 밑부분을 타고 내려오는 물줄기라고 한다. 그 물줄기는 인조 석굴을 떠받치는 안반 사이를 흘러 석굴암 내의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석굴암을 완전히 해체하여 보수공사를 하면서 석굴암의 외벽과 밑을 시멘트로 발라놓았고 물줄기도 석굴암의 바깥쪽으로 돌려 놓았다고 한다. 일제시대와 광복 후 후손들의 손에 의해 석굴암은 그 원형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우리는 아직도 예전 석굴암의 건축 원리를 알지 못한다. 천여 년이나 원형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옛 선조들의 석굴암 건축 비법이 신기하기만 하다. 일곱 번째, 마이산 탑사. 마이산 탑사에는 가공하지 않는 천연석으로 쌓여진 탑들이 모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높이 15m, 둘레 20m의 거대한 탑들도 즐비하다. 접착제를 쓴 것도 아니고 시멘트를 사용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100여 년 동안 태풍과 회오리 바람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서 있다. 탑들이 위치한 곳은 안마이봉과 수마이봉 사이의 계곡인데 이곳은 유난히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다. 지형적으로 앞쪽이 넓고 뒤쪽이 좁은 계곡이어서 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쳐 오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태풍이 불어오면 언덕의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웬만한 나무는 뿌리채 뽑히지만 이곳의 돌탑은 조금씩 흔들리기만 할 뿐 쓰러지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불가사의로 손꼽힌다. 마이산 탑사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신비는 바로 엿고드름이다. 겨울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드리면 그릇에서 고드름이 거꾸로 뻗쳐 오른다. 기도의 정성이 깊으면 그릇 속에는 이처사가 쓴 신서가 박힌다. 이 엿고드름 현상은 요즘도 매년 한겨울에 몇 차례씩 일어나고 있다. 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탑사 오른쪽에서 천지탑을 지나 안마이봉 절벽으로 돌아 올라가는 바람에 의해서 엿고드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탑의 단 위에서만 고드름이 생기고 그 바로 아래의 바닥에서는 고드름이 생기지 않는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8번째, 한반도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의 낙원. 국내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수는 실로 엄청나다.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50여 개 지역에서 6,500여 개의 발자국이 발견됐다.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경우다. 이곳에 공룡 발자국이 밀집된 이유는 무엇일까? 반면에 완전한 골격 화석은 왜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공룡 화석에 담긴 1억 년 전 한반도의 비밀은 무엇일까? 82년 이후 한반도,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매년 새로운 공룡 발자국 산지가 보고되고 있다. 이제는 발자국 산지의 발견은 더 이상 뉴스 가치가 없을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흔한 일이 돼버렸다. 특히 고성 덕명리에서는 공룡의 종류가 적어도 서족보행의 용각류가 3종, 이족보행의 조각류가 10여 종, 이족보행의 수각류가 2종이나 확인됐다. 경북 의성군 일대에서도 광범하게 공룡 화석들이 발견됐다. 86년에는 금성면 청놀이 야산에서 공룡의 골격 부분 화석이 발견된 이래 90년에는 금성면 제오리에서 공룡 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다. 공양면 9mm에서 공룡 어깨뼈와 대퇴뼈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영남 지역 이외에서는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엉리 일대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다수 발견됐다. 이곳 9개 층준에서는 2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특히 익룡 발자국 화석과 물갈퀴발새의 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돼 주목을 끌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발자국 화석이 100개 이상 집단 발견된 곳은 20여 곳에 달할 정도다. 지역별로는 경상도 지역이 50여 군데, 전남 지역이 한 군데, 북한 황해도 평산군 용국리가 한 군데 등 발자국 화석은 6,000개를 넘을 정도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이토록 많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한반도는 중생대 백악기의 공룡들의 천국이었는가? 사실 발견된 발자국 화석만을 고려한다면 한반도가 공룡의 천국이라는 말은 크게 틀린 것이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